시공을 하실 때 시공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의 비율을 늘리려고 해요. 왜냐면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마케팅이 사실 공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잡으셔야지 이 마케팅도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이버 키워드를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 유튜브, 뭐 정말 채널은 많거든요. 근데 내 고객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 채널이 반드시 바뀝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그냥 옆집 고시원 뭐 네이버 쓰는데 대행사 쓰니까 월에 30만원, 40만원 주고 뭐 대충 써볼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도 내 고객에게 맞는 키워드를 넣어달라고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대충 키워드 쳐 넣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모든 고시원이 다 똑같은 키워드로만 검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별함이 없기 때문에 돈은 나가는데 유입은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방법은, 이게 마케팅도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채널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고객에게 어떻게 노출될 것이고 어떤 노출의 방식으로 인지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할 때 그걸 검색하게 만들 것인지가 사실은 그냥 굉장히 심플한 플로어인데, 어떻게 노출할 건지 혹은 인지할 건지는 고객에 대한 명확한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이면은 어떻게 어떤 채널, 예를 들면은 인스타그램을 제일 많이 쓰니까 인스타그램에서 20대를 향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넣고 그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검색어를 20대에 맞게끔 네이버의 키워드의 검색어를 걸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사실은 공실률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실을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물을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시공,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지, 이 세 가지가 고객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사실 이 공실 관리가 굉장히 선순환적으로 돌아가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난 고객 모르겠고, 마케팅은 굉장히 비슷하세요. 고객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 맞게끔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잡았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시공했고, 그러면 고객에 대한 정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악순환이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이 악순환이 돌기 시작하면 눈앞에 고객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막 깎아요. 뭐 45만원짜리 방인데 40만원에 그냥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번 달에 45만원에 들어온 사람이 어찌 알아서 이거를 컴플레인을 걸기 시작해. 막 불평을 늘어놔요. 그러면 되게 우스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운영하시는 그런 하우스들이 정책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 공실률은 갈수록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시고, 매물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객 운영에 대한 뭐 계약이나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이 고시원 혹은 낙후된 원룸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속지 않는 방법은, 내가 그 분야를 굉장히 잘 알면 속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고시원이나 낙후된 원룸을 이렇게 창업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공부를 뭐 시공을 공부를 하진 않으시죠.
근데 최소한 뭐 3-4군데 정도는 시공업체를 견적을 받으시면서 이건 왜 그러냐 이렇게 약간 꼬치꼬치 캐무셔서 어쨌든 최소한 덤탱이를 맞지 않을 정도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게 덤탱이를 많이 맞으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추후에 권리금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 라는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처음부터 만드시게 되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굉장히 가볍게 가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뭐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난 인테리어 비용에 집행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거기에 맞는 업체를 굉장히 잘 선택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점은 2천만 원 가지고 인테리어 하시려면은 2천만 원에 맞춰주는 게 시공사입니다. 그리고 5천만 원에 맞춰달라고 하면 5천만 원에 맞춰주는 게 시공업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시고 하시는 방법은 3개에서 4개 정도는 반드시 견적을 받아보시고 하셔야 되고, 무조건 인테리어 업체를 끼고 시공을 경험해봤다고 그 업체를 하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업체들과 함께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시공을 하실 때 시공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의 비율을 늘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은 화장실이 있다고 무조건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아요. 어느 적정량은 화장실이 없는 방도 필요하거든요. 맨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보시면 60만원, 70만원짜리 살 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30만원짜리 화장실 방이 없어도 잠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시다는 거니까 30만원에서 40만원대 방도 있으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화장실 있는 방을 만들어야 돼. 있는 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체를 다 그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유연하게 어떤 고객들은 화장실이 없는 방도 있어도 괜찮구나. 이걸 꼭 명심하시고 시설업자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권리금의 적정량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시설 공사가 많이 되어 있으면 권리금이 많이 붙어 있겠죠?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들어가신 분이 그만큼 시설을 많이 하셨으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권리금에 팔을 때 과연 매수자가 있을까? 정도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매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어찌 보면은 그게 권리금의 적정량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 보시면 뭐 시설의 문제나 아니면 고객의 문제나 운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시겠죠, 나중에는. 네,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우선은 내가 이걸 나중에 팔 때 이 정도면은 내가 사겠는데? 라고 하시면은 사실 매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수 후에 이제 매수를 이제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 후가 더 중요하세요. 매수를 하시기에 앞서서 계약을 딱 하시기에 앞서서 한 번 정도는 딱 한 장으로 어떤 고객을 여기에 들어오게 만들까? 그리고 이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은 얼마나 고쳐져야 될까? 시공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천장이랑 바닥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걸 할지.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이 들어오는데 이 고객들을 유입하게 만들 채널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어떻게 마케팅을 하지?에 대한 고민.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공실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겠네. 시설에는 조금 더 투자해도 되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한 장으로 정리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